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이 다음 달 4개국 8개 노선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포항시에서 지역 경제를 되살릴 고기능 금속기술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주와 무안, 한평 등 5곳의 농장에서 AI 추가 확진이 나왔습니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평의 한 산란계 농장, 폐사 숫자가 늘어나 긴급 검사에 나선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세계독에서 키우고 있는 8만여 마리의 닭이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지금 발생한 농가하고 엄다하고 어떤 그 역학관계가 있다 하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왕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 지금 밝혀준 거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주말과 휴일 사이에만 나주 2곳과 한평 2곳, 무안 1곳 등 5개 농가에서 AI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장흥 첫 발생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는 9곳에 이르고 발생 농가는 10곳입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147만 마리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진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농가 32곳 가운데 전남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과 이동 중지, 일제 소독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올해는 바이러스 강도나 전파력이 예년보다 3배 가까이 높고 한파까지 겹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새 감염률이 작년 같으면 10마리 중에 1마리가 감염됐다고 하면 지금 10마리 중에 3마리에서 4마리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남의 도 전체가 오염이 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2주 동안이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감시 초소를 100곳으로 늘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이 다음 달 4개국 8개 노선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겨울 해외 관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이륙을 앞두고 탑승 수속이 이루어집니다. 수화물을 접수받은 항공사 직원들은 분주했고 요건을 받아든 탑승객들의 표정은 상기됐습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했었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이제 가까이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멈췄던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가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3일 첫 편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일주일에 3차례씩 무안과 오사카를 오갑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는 3개국 5개 노선이 운항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4개국 8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캄보디아 신규 노선이 추가되고 베트남의 기존 노선 2개가 증편됩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취향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겨울 여행이 늘면서 좌석 예약률은 80%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공항 이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여행사 등과 소통하여 정기 노선으로 취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켠 무안국제공항이 국제노선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는 발달장애인이 1000여 명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게 현실인데요. 이에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과 문화생활 저변을 넓히기 위한 목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누구나 편하게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30일 마포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구청장에 대한 장애인 부모연대 지회장의 감사패 수여와 주요 내빈들의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동교동 LC타워 별관 3층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는 발달장애인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특히 구는 지난 8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공간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드디어 공간을 개편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축하 자리에 함께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발달장애인들 누구나 편히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에는 2013년부터 매년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에게 푸른 도시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1팀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마포구에서도 관내 수상자들에게 각각 대상과 새싹상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29일 마포구청 4층 교육장에서 2022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상 전수식이 진행됐습니다. 푸른도시상은 시민 주도로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녹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2013년부터 이어진 서울시 푸른도시상의 올해 공모에는 총 31팀이 참여했습니다. 마포군의 시상 결과로는 관내 대상 1팀, 새싹상 1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상은 대형 비발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새싹상은 연남 녹지돌봄자원 봉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원문화 확산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죠. 대전시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에만 시행하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을 2023년 12월 1일부터는 계절관리 기간까지 확대합니다.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며 단속 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계절관리 기간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운행 제한 전용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위반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저공해 조치 신청과 운행 제한 SNS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인류 경제도시를 향한 민선 8기 대전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계, 학계, 노동계, 시민대표 등 분야별 일자리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 용역 보고, 일자리 창출 방안 토의, 노사민정 대표 공동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대전시는 고용률 70% 달성, 좋은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12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대기업 유치, 대덕특구와 연계한 고용 창출 등 대전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지난달 29일 호텔 인터블고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대구, 대구 중소기업인이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대상 6개사를 포함한 우수기업 시상과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은 1996년 첫 시상일에 그간 162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올해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총 20개의 후보 기업을 추천받아 6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대상은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미국 법인 설립에 이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인 대영채비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폐회식 공동 개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평창 대관령면 하이원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과열된 경쟁 속에 논란이 됐던 대회 개폐회식을 평창 강릉 공동 개최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수단 입장 및 VIP 의전 등 주요 행사는 강릉에서 진행하고 성화봉송 및 일부 공연은 평창에서 진행하는 등 두 곳을 이원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접한 평창 군민들은 선수단 입장 등 주요 행사는 모두 강릉에서 이루어진다는 조직위 계획에 대해 실망과 안타까움을 전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0수년간 노력해온 주민들은 크나큰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군은 4개 개최 시군 중 유일하게 대회 전단팀을 만들어 대회 홍보 및 대회 준비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원봉사를 위한 군매너 문화시민 운동 전개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에 올림픽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위 결정에 큰 실망감을 느끼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대회 보이콧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횡성 공근면 덕촌리 일원을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부지로 최종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강원권 국립호국원은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하여 2만 기 규모입니다. 특히 국립묘지를 단순히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며 체험하는 공간,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투자유치 지자체 평가에서 충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에서 5%포인트 상향된 국비를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출범 5개월 만에 174개의 기업들로부터 21조 원 투자 유치를 달성했고 신규 고용 인원을 창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는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충북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화백당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경북도 의회와 업무협약 및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을 다지고 청년 지역 정착과 두 지역 살기를 주제로 한 지역 간담회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시책에 대한 정책 연구 및 과제를 발굴해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위기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전 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 노후만이 아니라 하나부터 100까지 균형 잡힌 인구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학당, 마을 동아리 모임 등 세대 통합 활동과 아이들을 위한 마을 돌봄학교 운영, 어르신 치매 예방 교실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구 감소 대응 지역의 마을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인구위기 통체적 대응을 위해 정치, 경제, 종교, 사회, 학계 등 모두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바꾸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인구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통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철강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릴 고기능 금속기술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시는 28일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의 핵심 시설인 고기능 금속기술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철강사 및 R&D 기관 대표, 철강 소재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철강 분야 전문가들은 고기능 금속기술센터가 전국의 중소, 중견 철강사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앵커 시설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 고기능 금속기술센터는 지난 10월 준공됐으며
총 사업비는 91억 원입니다. 센터는 철강 혁신 기술 개발과 실증 장비 및 사업화 지원, 산업 공유 자산의 체계적 운용 등 철강 산업 제도야 기술 개발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시는 사업비 115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센터 내 실험동의 철강업계의 수요가 높은 일렉트로 슬래그 제용의 정련로, 초고압 수분사 분말 제조 장치 등 8종의 시험 평가 장비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안전 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강대강 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도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물류 상황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광양항에서 상당수 파업 차량들이 철수한 것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군사기지 팻말이 붙은 입구를 차량들이 줄지어 통과합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한평 엑스포공원과 장성 물류센터 적치장이 가득 차면서 생산 차량을 공군 광주 제1전투비행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좀만 더 붙일게요. 지난 1일부터 30% 감산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조만간 추가 감산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파업 이전과 비교해 1.5% 수준. 관용과 군 위탁 컨테이너 등 20대가 투입됐지만 물동량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 공장들은 이번 주말을 넘기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제품 탱크에서 차버리잖아요. 반대로 수급해야 되는 수요처에서는 탱크가 비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번 주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석유 산단사들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민주노총은 광양 컨테이너 터미널과 국민의힘 광주시당 등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본질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파업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항 출입구 주변에 있던 파업 화물 차량과 천막들이 일부 빠지면서 업무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차량 출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일부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침이 잘못 전달돼 혼선이 빚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물류 대란에 이은 생산 차질, 그리고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 대화 창구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세계 확대안이 정부와 화물연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공공기업 비율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지 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첫 토론회에서 공공기업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는 사업자와 높이려는 시민단체 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더현대 광주 등이 포함된 챔피언스시티 조성 계획이 본격화한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입니다. 개발 사업자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공업지역인 용도를 상업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관건은 공공기업 비율입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공공기업 비율은 37.5%. 협상이나 설계 공모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전체 사업 부지의 37.5%를 공공부지로 내놓는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합 쇼핑몰과 특급 호텔, 랜드마크 건물, 야구의 거리, 업무, 상업, 주거용지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공공기업 비율이 최소 70%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가격 상승이나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개발 이익을 감안하면 부지 면적 7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자 측은 녹지 개발의 토지 부담률도 통상 50%라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축물의 원형 보존 여부 등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개발자 측은 부진의 도로 조성을 위해 보존 대상 1, 2순위인 공장 이가와 생산 1팀 건물의 부분 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도로 선형을 변경해 역사성을 가진 건물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번, 2번은 보존되면 가장 좋겠다. 그거는 보존되어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수용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전일반 부지가 사업이 개발 사업인지 공공 사업인지 진짜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지역 주민은 전일반 개발을 생존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 이율과 원형 보존 여부를 놓고 사업자와 시민단체 간 큰 이견을 보이면서 복합 쇼핑몰과 부지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학동 용기공원과 선소 일원에서 2022 여수 동동북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여수 동동북 축제의 북퍼레이드는 부영 3단지 사거리를 출발해 용기공원까지 약 1km 구간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북아티스트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 동동 한마당 등 북소리를 주제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이 자매 결연 협약식을 통해 든든한 자매의 연을 맺었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지난해 9월 해저터널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 결연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자매 결연 협약을 통해 여수시와 남해군은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우위를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12월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슴에 남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